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플레이어가 이 깃발에 오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게임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재시작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플레이어가 깃발에 가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깃발 쪽에다가 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스퀘어 있죠, 스퀘어 플래그 자식 오브젝트 중에 스퀘어에다가 박스 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 컬라이더. 네, 박스 컬라이더 2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즈는 x1, y1로 1배수로 되어 있는데 얘를 좀 키워서 한 요 정도로 만들어주고 한 3배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록 자 만들어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플레이어가 이 초록 색깔 선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네모난 이 스퀘어에 이 플레이어가 가지 않아도 충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원활한 코딩을 위해서 이 친구는 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선 해서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여기 밑에 여기다 딱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Move 컨트롤로 들어가셔서 네, 그 전에 태그를 먼저 좀 지정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 스퀘어 있죠? 스퀘어의 태그가 언태그드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새로운 태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goal이라고 하겠습니다. goal. 네, 그 다음에 스퀘어의 태그를 goal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이번 저번에 일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콜라이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땅에 닿았을 때 콜라이더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onCollisionEnter2D라는 함수에다가 똑같이 이 깃발 골 태그에 닿았으면 닿았다고 한번 인식을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else if other.gameObject.tag 자 부딪힌 태그의 이름이 오브젝트 이름이 goal이면 디버그 로그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땅에 닿음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여기 깃발에 닿으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도착했습니다라는 로그가 뜨겠죠. 봅시다. 네, 이래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해서 부딪혔다. 그러면 도착했습니다. 뜨죠. 뒤로 갔다가 다시 또 부딪히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onCollisionEnter 함수를 사용해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어떤 충돌 오브젝트에 들어서게 되면 함수가 1회 실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onCollisionEnter에다가 똑같이 도착 지점에 닿았을 때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는 좀 위치를 좀 수정해서 땅 쪽에다가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네, 자 이렇게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먼저 여기 땅에 이 깃발에 닿게 되면 이 플레이어가 좀 멈추도록 만들어 줄게요. 멈추도록. 네. 멈추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저기 밑에다가 public void stop movement. 네.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가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플레이어를 한번 봅시다. 플레이어에 이 constraints라는 게 있죠. constraints가 제약이란 뜻인데, 자, 포지션을 freeze 올리겠다. x, y 둘 다 올리겠다.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 친구는 x로든 y 좌표로든 이동이 불가하게 돼요. 아무리 눌러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약을 걸어서 움직임을 멈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점프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함수를 통해서 여기 닿았을 때 얘가 체크가 돼서 네, freeze 포지션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시키고 처음에는 freeze 포지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서 stop movement라는 게 함수가 사용이 되면 멈추도록 하려면 this rigid 2D constraints가 rigid body constraints 2D freeze all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this는 무슨 뜻이냐면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 스크립트 move 컨트롤러는 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의 rigid 2D constraints가 rigid body constraints 2D가 이 x, y가 다 x, y, z가 다 freeze 된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freeze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코드를 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여기에 꼴에 만약에 꼴이란 태그에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얘가 멈추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 밑에다 사이에다 넣어줍니다. stop movement.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닿았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서 멈추는지 봅시다. 저장 꼭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실행을 해서 네, 쭉 가서 부딪히면 네, 멈췄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멈추도록 네,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딱 도착하면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뭐 종료하기 이런 버튼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또 그러면 그 만드는 방법을 좀 보면 먼저 이러한 버튼과 같은 UI들은 버튼이나 뭐 패널 그 다음에 뭐 텍스트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 캔버스에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왼쪽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UI에서 캔버스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캔버스는 여기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맵이 여기 있고 캔버스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캔버스에 그려지는 버튼이나 텍스트들이 이 화면상에 맞춰 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는 먼저 텍스트 성공했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캔버스에서 UI 들어와서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텍스트 메시 프로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 이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뭐 import tmp essentials 필요한 것들을 먼저 받아라로 뜨죠.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해 주면 기본적으로 여기다 텍스트를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여기 게임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뭐 여러가지로.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럼 한글이 써지냐? 한글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쓰니까 뭐야 여기 잘 안 뜨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폰트에서는 한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글 폰트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폰트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눈누라는 무료 폰트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라는 무료 폰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 폰트를 받아온 다음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여기서 뭐가 좋을까요? 뭐 G마켓 같은 것도 좋고, G마켓, 네, G마켓 산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쿠키런 하면서 쿠키런만 있으니까 쿠키런 들어가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는 뭐 무료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배포가 돼 있어서 이 눈누란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폰트를 쉽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TTF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네, 파일 열기 하고, 네, 그래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압축 풀기 하면 이렇게 압축을 풀은 폴더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폰트를 적용을 할 건데, 그냥 레귤러, 제일 베이직한 레귤러를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를 유니티에 쓰기 전에 먼저 이 윈도우에 깔아줘야 돼요. 그냥 요거를 쓴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한번 쓸 폰트를 윈도우에 설치를 해줍니다. 네,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됐으면 얘를 이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셋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텍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레귤러를 설치했죠. 그래서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네, 들어갔죠. 그럼 요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여기 이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눌러 가지고 여기 보면 어디냐,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들어간 다음에 텍스트 메시 프로 폰트 에셋, 요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집어넣은 다음에 입력해보자. 안녕하세요. 잘 뜨죠? 근데 혹시나 요거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정이 뭐가 좀 잘못되면 안 되냐, 이 다이내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면 좀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깨지는 게 싫다, 난 내가 쓰는 것들 모든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하고 싶다면은 스태틱 말고 다이내믹을 써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말 좀 이 게임에 맞는 폰트들을 쓰고 싶다 할 때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텍스트 메시 프로를 이용하면. 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라는 글자로 바꿔볼게요. 성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폰트가 좀 작죠. 그래서 한 50 정도, 아니다, 한 70 정도, 70 정도 하고 좀 굵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좀 한 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길게 늘어뜨리고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 오도록, 네,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약간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색깔은 여기 보이죠? 버텍스 컬러, 이거를 뭐 이런 색깔, 이런 식으로, 네,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성공했습니다 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네,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라는 글자까지 만들었고,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안 보여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캔버스가 안 보이게 꺼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친구가 꺼지면 비활성화가 되면 안 보이는 상태여야 돼요. 처음에는 먼저 안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캔버스를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꺼주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도 꺼진 상태로 되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부딪혔다, 이때는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캔버스가 켜지면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꺼지고 켜지는 것도 똑같이 부딪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화면에 뜨게 만들면 되겠죠. 부딪혔을 때 실행하는 함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적용을. 그래서 move 컨트롤러 스크립트 들어가서 여기다가 얘가 활성화 상태로 바뀌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스크립트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끌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public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네, 게임 오브젝트 변수 선언해서 canvas라고 할게요. cv라고 했습니다. cv.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만든 cv 변수에다가 이 캔버스 오브젝트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보면 여기 move 컨트롤러 스크립트 우리 저번에 넣어뒀던 이 컴포넌트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cv라는 변수가 여기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캔버스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항상 공용으로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를 끌어다 쓰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 선언을 뭐로 해야 되냐면 항상 public으로 해줘야 됩니다. public. 이게 만약에 private로 만약에 어떤 변수를 선언했다, 그러면 나는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여기서만 쓰고 싶다, 다른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tt 이런 식으로 만들면 프라이빗으로 변수 선언을 하면 이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현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블릭 선언했던 cv만 나타내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cv라고 퍼블릭이라고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언한 변수에는 이 캔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꼴이라는 오브젝트랑 부딪히게 되면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뭘? cv 캔버스를. 그래서 cv.set active, 자, 활성화를 뭐로? true로 만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부딪혔을 때 이 캔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뜬지 봅시다. 네, 저장하고 실행해 준 다음에 부딪히면 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면서 뜨게 되죠. 그럼 이제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성공했습니다 뜨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시작, 그 다음에 종료하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먼저 일단 활성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다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UI, 이번에는 버튼 UI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네, 이렇게 버튼 만들고 여기 버튼 생성됐죠. 똑같이 여기다가도 이 친구 텍스트에다가도 요거는 영어밖에 안 쓰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쿠키런 폰트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시작,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좀 키우겠습니다. 이 친구 크기를 버튼을 크기를 네, 한 이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폰트도 좀 키우겠습니다. 폰트도 한 40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색깔도 좀 흰색이니까 조금 다른 색깔로 만들어 볼게요. 버튼에서 버튼 클릭하고 이미지 컴포넌트에서 컬러 있죠, 컬러. 이 컬러를 한 뭐 노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위치를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 종료하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게임 종료의 버튼. 그 전에 요거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리스타트 버튼이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개 더. 얘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름을 얘는 종료하기니까 exit 버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it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겹쳐져 있죠. 그래서 exit 버튼 클릭하고 옮겨줍니다. 여기다가. 네, 한 이 정도. 그래서 이 친구는 텍스트가 지금 다시 시작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exit 버튼 자식 오브젝트의 텍스트를 다시 시작이 아니라 게임 종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누르면 이 플레이어가 여기 도착하면 멈춰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시작을 누르면 이제는 원래대로 움직임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나 그 다음에 버튼들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를 종료로 캔버스를 오브젝트를 종료가 아니라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키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건 뭐냐면 얘가 다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ublic void restart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플레이어가 다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this.rigid2d.constraints 는 rigid_constraint2d none으로 해서 제약을 해둔 거를 다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버튼에다가 이 이벤트 발생을 함수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시 시작을 누르면 이 친구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 이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리스타트 버튼에다가. 네, 그래서 이 리스타트 버튼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버튼에다가 어떤 이벤트를 넣어줘야 돼요. 함수 이벤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 함수냐? 이 플레이어에 있는 함수죠. 그래서 들어가서 플러스 눌러서 플레이어를 이렇게 끌어다가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no func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 move 컨트롤러 안에 리스타트라는 함수를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도 서로 다른 버튼이나 다른 오브젝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항상 앞에 public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private void로 만들게 되면 리스타트가 아무리 봐도 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버튼에다가 적용시키고 싶다, 이 함수를, 그러면 public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네, 실행해서 갔다. 다시 시작 누르면 네, 다시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죠? 여기 스크립트 보게 되면 여기 rigid body constraints to the none으로 네, 적용이 돼서 여기 플레이어에 있는
이 constraints가 다 비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런데 얘가 비활성화되면 예전에 처음 강의 때 우리 컨트롤 만들 때 움직임 만들 때 얘가 얘가 프리즈 로테이션이 비활성화돼 있으면 넘어지게 됐죠. 그래서 넌이 되면서 얘까지 비활성화가 돼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넌을 만든 다음에 뭘 또 해줘야 되냐? 프리즈 로테이션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네, 자 constraints를 넌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2D.constraints에서 로테이션은 반대로 우리가 얼려줘야 돼요. 그래서 rigid constraints 2D freeze rotation. 로테이션은 다시 얼려서 더 이상 돌아가는 회전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실행을 시켜줘야지 네, 이게 플레이어가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누른 다음에 갔다 가면은 성공했습니다 뜨게 되고 이게 다 프리즈가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 누르면 Z만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 지금 저장을 안 눌렀나 보네요. 다시 저장 눌러서 네, 그 만들었고 저장 컨트롤 S.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면 갔다 가서 플레이어 보고 다시 시작 누르면 그렇죠. 여기 로테이션만 프리즈가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움직임이 이어나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시작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이 UI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도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먼저 자 여기 보이던 UI를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르면. 그러려면 여기 리스타트 밑에다가 다시 cv set active false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위치도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원점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위치가 어딘가요? 0.06 마이너스 2.61이죠.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0.06 마이너스 2.61. 그래서 this 자 이 오브젝트의 transform position new vector to 어디였죠? 0.06 마이너스 2.61 0.06 0.06 f 마이너스 2.61 f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꼭 하고 네, 요거 한번 보고 실행. 그럼 이동해서 부딪혔다. 그러면 여기 뜨고 다시 시작 누르면 사라지면서 0.606 마이너스 2.61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깃발을 한번 원래 위치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캔버스 쪽에 캔버스 아니라 여기 플래그 쪽에 가서 이 플래그를 올려 볼게요. 여기 위쪽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다음에 실행.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자, 됐죠? 그래서 여기 하면 멈추게 되고 성공했습니다 가 뜨고 다시 시작을 누르면 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종료하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종료하기. 네. 종료하기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밑에 보면 함수를 또 여기다 한 개 만들어 줄게요. public, 얘도 종료하기 버튼에 적용시켜 줘야 되니까 public으로 선언해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public void quit으로 하나 만들어 줘. quit. 네, 그 다음에 원래 게임을 빌드하고 실행했을 때는 어떻게 종료하냐면 application.quit으로 해가지고 종료하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에디터 상에서는 요걸 사용해서 종료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종료하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코드는 유니티 에디터 editor application is playing이 true가 되어야 될까 false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false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pplication이 플레이 되는 게 false로 만들어 주겠다. 네, 저장시키고 그다음에 이 함수는 다시 또 이 종료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디 플레이어에 있는 move controller 스크립트에서 quit 함수,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겠다. 지금 제가 실행시킨 상태에서 넣었군요. 다시 exit 버튼 누르고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move controller 스크립트에 quit 함수를 발생시키겠다. 그 다음에 실행 누르고, 귀찮으니까 다시 요거 깃발 좀 내리겠습니다. 깃발. 자,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갔다. 다시 시작. 얘네 게임 종료 해볼게요. 게임 종료. 자, 그러면 종료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게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종료하기 위한 UI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의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배경음을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빌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